남자에게 딱 좋은 야간문. 장에서 천배씩 뜨는 토종유산균 발효한 청인 야간문. 야간문 효과에 토종유산균 효과까지 일석이조 발명품. 남자에게 딱 좋아. 여자는 더 좋아. 1609-8988 우리 박세준 회장님 1945년생 해방둥입니다. 해방둥이 충북 영동 심천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향 선배님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꼭 모셔서 강의를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학력이 아주 특출나십니다. 초등학교 저부입니다. 그러신데 그 살아온 경력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배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강의를 듣는데 제 이 강의 주제는 제가 이걸 좀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발효와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발효 유산균을 또 만드셨어요. 이름하여 SJP 유산균입니다. 세준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도움이 되는 건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세준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기립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해 주십니다. 딱 좋아. 딱 좋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번 이제 구호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딱 좋아.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예, 여러분 하루에 좋아 딱 좋아 10번 마시면요 진짜 좋은 일 3개 생깁니다. 절대 화이팅 하지 마세요. 화이팅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유레카 이러던가 사랑해 하든가 성공해 하든가, 그죠? 제가 광고를 하는데 딱 좋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 광고가 첫째겠죠. 두 번째는 사회 그 문화를 좀 딱 좋아 문화로 바꿔보자. 그럼 딱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래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 예. 여러분도 좀 많이 호응해 주세요. 네. 예, 반갑고요. 오늘 제가 초등학교 졸업인데 제가 만약에 대학을 나왔다면요 제가 발명이 215개입니다. 아마 지구상에 저처럼 발명이 12개 분야, 무슨 환경 분야, 또 식품 분야, 생명공학 분야, 폐수 처리, 기계류, 기계도 여러 종류입니다. 12가지 분야에 발명이 215가지 고루 있다는 것. 아마 지구상에 자기 전공 분야로 1000개, 2000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이렇게 다양한 분야는 박세준이 혼자가 아닐까.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하는 최고 기록상을 제가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받으시면 대한민국을 신화창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신데 첫 번째는 건강이겠지, 그죠?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1시간 정도에 여러분들을 정말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강의를 내가 드리겠다는 걸 사전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쓴 글인데요. 적벽부인데 이게 열폭평풍인데요. 예, 요거 45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씁니다. 용비복무, 뭐 덕필유인 괜찮아요? 근데 이 작품을 가지고 팔려야 먹고 사는데 안 사주니까 예, 그래서 발명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교훈받아서 이제 발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하고 생활용품하고 이런 발명이 돼서 정말 망하고 또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또 제기해서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망하고 12번을 제가 망하고 일어서기를 12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3번째는 이제 하늘도 도왔는지 책에 돈 버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그 우성지도라는 그 지도가 제가 만든 책입니다.
목적지를 10초 내에 찾는 그런 편리한 지도책을 만들어서 연간 150만 부씩 14년간 아주 대박을 쳤죠. 예. 그래서 큰 부자가 됐는데 그 지도책을 장사하면서 이제 발명의 도사가 돼가지고 이 고장난 기계를 보면 그 어떻게 고치는지 그 기계를 만든 분도 모르는데 나는 금세 떠오르는 거예요. 또 누가 폐수처리장을 구경시키면 그 폐수처리장을 가서 더 획기적인 발명이 또 나와요. 가는 곳마다 발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많은 분야, 뭐 환경 분야, 또 발효 분야, 폐수처리 분야, 공기정화 분야, 뭐 여러 분야를 발명을 많이 해서 특허를 내놨는데 그 시점에 이게 제가 개발한 초고압 펌프입니다. 예, 펌프에 초고압은 보통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이 있으니까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피스톤을 빼버리고 공기가 피스톤 역할을 하게 하는 이 고압 펌프가 제가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허도 내서 이걸 사업을 했고요. 다음 달에 열리는 대한민국 특허 기술 대전에서 국내 처음으로 부부가 금상과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각자 발명왕이 된 것도 이채롭지만 두 사람 모두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기에 더욱 뜻깊은 기록입니다. 양창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스톤 대신 공기압을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고압 펌프를 발명한 중소업체 사장 박세준 씨. 기존의 모터 펌프보다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는 반면에 효율은 5배나 돼서 이번에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박 씨가 갖고 있는 국내외 특허는 모두 57가지. 그러나 발명품들이 모두 성공을 가져다 준 것만은 아니어서 14번이나 사업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전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각오하고 발명 아이디어부터 설계 제작을 도맡아 하는 박 씨지만 최종 자문은 늘 사업 동료인 부인에게 구합니다. 그걸 다는 거야, 그 힐터. 남편과 별도로 지도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부인 전금자 씨 역시 목적지를 손쉽게 찾는 지도로 이번에 특허 청장상을 받습니다.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학벌의 전부인 이들 부부를 독자적인 벤처 사업가로 이끌었습니다. MBC 뉴스. 초등학교 부부가 둘이서 이렇게 이제 금상은상을 타니까 MBC에서 주요 뉴스로 저거를 다루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연속극을 하면 밑에 자막을 깔아가지고 제가 한 칼에 한 번에 아주 유명인사가 됐던 그런 뉴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고난도의 기술을 많이 개발하게 된 선수가 됐는데 경기도 시흥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1일 100톤 자원화시설 기술 공모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예, 하루 음식물 100톤이 들어오면 거기에 비닐 조각, 돌이라든지 또 수저라든지 조개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또 염분도 없애고 예, 이래서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기술 개발에 제가 성공을 해가지고 당시 대기업 7개가 같이 응모됐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을 직접 설계하고 시공까지 완료했어요. 2000년 4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2001년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이기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근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천연 퇴비로서 유기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비닐봉투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과 물을 섞어 염도를 낮추는 기술 등이 박 사장의 발명 특허입니다. 박 사장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의 기술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대한민국 특허 기술 대전을 합니다. 12월 달에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석박사 수백 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이 전부 대상을 수상했는데 초등학교 학력으로 대상을 수상한 것은 아마 한국 역사 이래 최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KBS에서 집중 뉴스를 한 그 뉴스를 보셨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한 3, 4년 노후되자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한 그릇만 부패돼도 상상이 안 되겠죠?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100톤씩 발입돼가지고 한 달간 저 발효장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나가는 시설이니까 3,000톤이 쌓이는 거죠. 3,000톤이 부패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여름철 돼지농장 악취는 70 내지 80 ppm밖에 안 되는데 그 악취가 3km까지 민원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3,000톤이니까 돼지농장 100배가 넘는 그런 악취가 그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저것이 시흥시 중심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 바람이 불면 시내로 가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기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아이디어맨이고 발명가니까 그 악취를 포집해서 물속에 집어넣고 빼고 막 이런 방식으로 민원을 박았지만 잠시 문만 열면 바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생겼는데 저거 악취를 어떻게 하면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던 중에 발명가답게 아이디어가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 세균도 동물처럼 약자와 강자가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개구리 같은 약자와 호랑이 같은 강자가 있지 않겠느냐. 또 부패 세균의 천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발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요. 우리 살균력이 강한 독성식물이 많죠. 온나무랄지 또 사람도 먹으면 죽는 초, 부자 이런 것을 부패시키고 요걸 발효시키는 균이 찾는다면 부패균의 강자가 될 수도 있다. 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상을 해서 독성식물을 전수 수집해서 그 독성식물이 살고 있는 부엽토를 다 걷어다가 그걸 발효를 시켜봤어요. 이 퇴비 공장에 뿌렸더니 정말 천지개벽이 됐어요. 저 속에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식사하는 식사장이 됐어요. 겨울철이면 바깥에는 춥고 저 안은 따뜻하니까 식당이 됐습니다. 식당이 된 뉴스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이건 악취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한 중소기업이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썩는 냄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미생물을 첨가한 뒤 악취에서 해방됐습니다. 음식물 튀어가지고 대중 식당에는 못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미생물 뿌리고 나서는 악취가 전혀 나질 않아요. 시흥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측정을 의뢰한 결과 악취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악취 12종류가 모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노즐을 통해 품어져 나오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이런 미생물 50리터로 하루 평균 8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 세계 최초로 신균주로 발명된 미생물인데요. 악취 또 파리를 없애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박 사장은 지난해 미생물 17종을 발견해 국내 특허를 받았고 현재 국제 특허도 출원한 상태입니다. 또 이 미생물을 가축 사료에 섞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축의 질병 예방과 성장을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항생제 대체 효과에 대한 시험을 해본 결과 미생물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가축이 더 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만간 갖추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정원입니다. 천지 계획을 만들었죠. 정말 이 현상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질병을 모두 치료해서 대한민국을 내가 신화창조하겠다.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GNP를 5만 불로 만들겠다고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발효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에서 항문까지가 발효통입니다. 발효통. 내가 먹은 음식이 들어가서 썩지 않고 발효가 잘 되면 병원 불치병 말할 것도 없고요. 회춘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KBS 뉴스 제 그때 얼굴과 지금 얼굴과 어때요? 최소한 10년, 17년 전보다도 10년 더 젊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체력적으로는요, 40대가 부럽지 않습니다. 부패가 발효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은 저 부패와 발효를 보고 생명의 섭리를 제가 완전히 깨뜨렸어요. 지구상에 개발된 이 의학은 전부 잘못된 의학이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의학이다.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 의학이 바로 제가 개발한 양생의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를 내 손으로 다 치유하고 병든 환경, 악취와 파리가 넘쳐나는 병든 환경을 다 치유하고 또 돼지농장, 소농장, 닭농장의 질병은 예방 말할 것도 없지만 구제역 AI 내 손으로 전부 막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 제 강의와 앞으로 나타나는 이 동영상을 가지고 다 제 말씀을 1000% 믿고 남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생명의 윤회의 법칙, 발효와 부패다. 발효는 생명이고 부패는 질병이다. 이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발효가 되면 유기물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또 돼지, 소, 닭이 먹는 사료 또 토양에 식물이 먹는 유기물 이게 발효가 되면 효소가 됩니다. 그 효소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식물 같으면 그 효소를 뿌리로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작은 영양소를 큰 열매를 맺는 거죠. 또 돼지나 소나 닭이나 먹은 사료가 정말 썩지 않고 100% 흡수가 된다면 어떤 바이러스도 감염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영양소의 크기, 고분자. 여러분들이 약재를 끓이면 누렇게 색이 나오죠. 그 누렇게 된 것이 입자가 모여서 누렇게 된 건데 그 입자를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재보면 100분의 1 내지 2mm입니다. 직경이. 근데 우리 세포도 거의 그 입자하고 같습니다. 우리 세포가 우리 몸이 뇌세포, 간세포, 뼈세포, 눈세포 이 합치니까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 하나가 60쪽입니다. 60쪽에. 그 세포의 크기를 분자 생물학의 발달로 키워보니까 영양소의 입자하고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가 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기 몸만 한 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먹어서 발효가 돼서 효소화되면 10만 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만 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 세포도 혈관을 통해서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장은 뭡니까? 60쪽의 세포의 식당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 장은 바로 뇌세포, 눈세포, 이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60쪽의 세포의 식당인 겁니다. 식당. 여기서 발효가 되면 효소를 흡수해서 우리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것이고 여기서 썩어서 악취가 나면 세포의 면역으로 작용해서 면역력이 약화되고 노화되고 세포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에너지가 없으니 제대로 활동도 못하는 거죠. 방귀약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돼지농장, 닭농장에 하룻밤만 한 게 안 되면 전부 싹쓸이합니다. 그렇게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간성혼수라는 병 아십니까? 간에 그 해독력이 적어지면 뇌가 혼수 상태가 된 병을 간성혼수라고 합니다. 그 간성혼수 환자가 병원에 119로 실려가면
치료 방법이 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대장에 있는 똥을 빼냅니다. 똥을 청소하면 혼수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치매 환자 7, 80%가 치아가 없는 사람입니다. 씻지 않는 음식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지 않고 대장에서 푹 썩어서 치매 환자가 된 겁니다. 이빨이 있는데도 치매 환자가 된 사람은 씹어먹지 않거나 물마다 처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음식을 그냥 씹지 않고 먹는 사람을 먹는다고 안 하고 처먹는다고 합니다. 맞죠? 예,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먹는다고 욕을 먹어도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신이 밥 먹을 때 나한테 욕 먹는 생각을 해서 고쳐지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자, 어쨌건 세균은 우리 세포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정말 1000배 이상 확대해야 보이는 세균이 씹지 않으면 씹에서 있는 소화 요소로 분해해주고 또 위산이 분해해주고 위가 주물러서 분해해주고 이렇게 해줘야만이 발효를 시킬 수 있어요. 소화 시간이 18시간입니다. 소장에서. 그러니까 씹지 않은 음식은 대부분 대장에 가서 썩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여러분 가장 큰 병입니다. 씹지 않고 먹고 잘못된 음식 먹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자, 이제 그 악취가 나던 퇴비를 농토에 주면 식물이 다 죽으니까 희응시에서 나오는 퇴비 처리가 매우 곤란했는데 악취가 싹 사라진 저 퇴비를 갖다가 줬더니 저렇게 배추가 벌레도 안 먹습니다. 왜요? 땅이 비옥하면 식물이 건강해서 자기 방어물질, 플라보노이드 이런 물질을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못합니다. 일반 퇴비,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자연 발효한 퇴비 위에 것은 많이 죽었잖아요. 슈퍼 유산균으로 발효를 하면 농업도 신화 창조를 이룰 수 있다. 또 고구마도 저렇게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에 저렇게 많이 열어요. 저렇게 크지만 당도도 높아서 맛도 매우 좋습니다. 자, 내가 농업의 신화 창조에 신규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유산균을 먹어보고 또 많은 곳에 써봤더니 이게 항생제도 되지 않는 설사가 그치는 걸 보고 항생제보다 우수하다. 그래서 국립축산과학원, 천안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여러 연구기관에 항생제 비교평가를 해봤더니 항생제보다도 월등하게 평가됐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던 날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로 인류 60%가 멸망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또 슈퍼박테리아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특히 발명가가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미생물로 항생제 대체한다, 항생제 없는 축산물 길이 텄다 이렇게 많은 신문에서 보도를 한 일부를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효소 사료 공장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전국 돼지농장, 소농장, 닭농장을 제가 찾아다녀서 면서 이제 마케팅을 했습니다. 보통 시군에 그 축산 돼지농사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30년 돼지농사, 소농사, 닭농사 짓는 사람 앞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보통 강의 시간 1시간 정도 주는데 제가 그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수의사한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듣다시피 제 얘기가 상당히 이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농민들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수의사들이 항생제 쓰지 않으면 돼지, 소가 다 죽는 것처럼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그걸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쓰지 말라니까 열농장한테 죽으라고 말하면 겨우 두세 농장이 씁니다. 그 두세 농장에 그 악취가 나고 폐사율이 2007년에 정부 통계가
폐사율이 42.8%였습니다. 항생제 이걸 써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축산농민은 항생제를 썼기 때문에 이나마 수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요. 이들을 갖다가 설득해서 항생제 못 쓰게 하고 제가 개발한 슈퍼유산균을 쓰게 하기란 마치 요새 IS 종교처럼 그들을 하나님 믿도록 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이 이 뇌가 뭐 하나 고정관념이 생기면 그걸 바꾸지 못해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저 사람 혹시 뻥 아니야?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그럴 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초등학교 졸업으로 많은 것을 개발했냐? 저는 고정관념이 없어요. 내가 속에 든 게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할 수 있다. 자연의 섭리를 비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발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의사, 약사, 한의사 많이 강의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빨리 배우는 사람이 한의사예요. 그나마. 예, 약사, 의사를 갖다가 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마치 돼지 키우는 사람들을 항생제 안 쓰게 하는 것과 거의 같았다.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여기 줘보니까 돼지 농장 내부가 거실과 같이 되고 PRS, PED 이거 바이러스 세균성 병인데 이것도 치료되고 저것이 걸리면 50%, 60% 죽어서 바로 돼지 농장을 폐업합니다. 그래서 돼지 농장에 사람 못 오게 하는 이유가 저런 바이러스가 들어올게 싶어서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저런 것도 무조건 한 달이면 전부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가 이렇게 15 내지 20%가 아껴지고 그 돼지인 경우에 출하율이 25일 단축되고 축분이 전부 다 4분의 1 정도 감소돼요. 소화 흡수율이 좋으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건 돼지 농장에 소농장, 닭농장에 가장 힘든 게 똥처리입니다. 근데 저것이 완전 발효가 되니까 정말 일거리가 많이 줍니다. 두세 농장을 설득을 해서 쓰게 만들면 저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좀 입소문을 내주면 장사가 얼마나 쉽겠어요? 절대 입소문 안 됩니다. 옆에 놈이 망해야 지가 돈 버니까. 한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한의사도. 이거 지금 이대로 우리가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한의사도 누구한테 얘기 안 해요. 너 그거 써봐. 얘기 안 합니다. 간혹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0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니 이놈의 사료 장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전국을 투어했습니다. 전국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만약 과장 광고인 경우 1억을 보상하다. 제가 신문 광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구제역 조류독감 AI에 왜 오는가? 여러분 이거 아시고 여기 관련 당사자가 계시다면 또 이 강의를 영상으로 보는 분이 우리 정책 담당자가 있다면 꼭 참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료가 90%가 수입 사료입니다. 국내에서 나는 사료 별로 없습니다. 수입 사료는 썩으면 안 되고 벌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방부제와 살충제까지 첨가돼서 수입됩니다. 저 방부제가 뭐죠?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보존제라고 돼 있죠? 이게 살균제입니다. 썩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세균을 죽이는 걸 넣기 때문에 독을 넣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겁니다. 살충제까지 들어있으니 그걸 갖다 먹이면 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다시피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엄청나게 똥에 섞여 있는 겁니다. 저거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진동합니다. 사료가 흡수되지 않았으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악취가스가 체내 몸속에 들어가서 매연으로 작용해서 사람인 경우 통풍을 비롯해서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 올렸죠? 2중, 3중고로 부패가 되면 생명체가 죽는 겁니다. 병들고 그 병이 커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수의사들이 항생제 안 넣으면 죽는다고 해서 항생제를 갖다 더 넣으니 폐사가 많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다가 제가 만든 SAP 슈퍼 사료 1%만 첨가하면 저렇게 냄새도 없거니와 황금색 똥을 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구제 걸리겠습니까? 절대 걸릴 수가 없습니다. 구제 걸린 소를 갖다 집어넣어도 합사시켜도 걸릴 수가 없는데 멀쩡한 소, 돼지를, 닭을 구제역이 생긴 AI 조리독감이 생긴 반경 3km 안에 있다고 전부 다 묻습니다. 지금 수의사, 의사, 방역학자 전부 항생의학자입니다. 세균을 죽여야 된다는, 세균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제역, AI, 우리 감기 가장 큰 약은 뭡니까? 최고의 약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습니까? 근데 살균 소독제 뿌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가습기에 살균제 넣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까? 저 피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딘가 조리독감이 왔다고 전국적으로 살균소독을 독려해서 매일 살균소독제를 뿌립니다. 저 AI 구제역이 전국 확산은 물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참 한심스럽고 정말 눈물 납니다. 이것을 제가 막기 위해서 책을 제가 쓰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 취임할 때 이 기술을 정부가 알면 나라가 부자 안 된다는 책을 써서 이명박 정부에 취임한 첫날 내가 보냈습니다. 책을 150권을 청와대에 붙였습니다. 근데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구제역이 전국 확산돼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살아있는 소, 돼지를 전국에서 그냥 땅에 매물 처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밤잠을 자지 않고 책을 썼어요. 구제역 AI 대책, 대통령께 드리는 글. 이 책을 써서 제가 청와대에 보내고 또 신문 광고도 냈습니다. 다시 그 구제역 담당자가 어디 있었느냐? 총리실에서 담당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총리실 담당국장을 찾아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병은 무엇이든지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 대책이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다. 죽이는 거다. 전국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제가 추산사업을 하면서 많은 현장에 정말 저는 악취도 없고 팔도 없어지고 건강해서 추라이도 빨라지고 고기 육질도 좋아지고 이런 것을 취재한 그 축산신문이나 양돈신문이나 이런 관련 월간지에 기자들을 불러다가 전부 다 취재해서 그 보도된 자료가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보도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검증됐으니 당신이 가봐라. 그래서 그 담당자를 퇴직농장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근데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화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닭이고요. 이게 돼지입니다. 뉴스를 또 한번 보시겠어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축산 분뇨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분뇨를 처리하고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한 농장입니다. 사료에 특별한 가루를 첨가해 돼지들에게 먹입니다. 이 가루는 흙 속에 있던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것입니다. 돼지들이 사료를 먹는 동안 같은 미생물이 든 액체를 돈산 내부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 분뇨의 악취가 90%가량 사라지고 분뇨는 2-3일 내에 완전 액체로 변합니다. 무엇보다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기존 40%에서 5%로 크게 줄고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산가스라든가 암모니아 가스가 초기에 한두 시간 만에 휘발되고 2, 3일만 지나면은 악취가 고유의 악취는 거의 없고 돼지의 고유의 향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냄새 없이 액체로 된 분뇨를 논이나 밭에 뿌려주면 토양이 비옥해지고 농작물의 병해충 저항성도 커집니다. 골칫거리에 불과하던 돼지 분뇨를 완전 재활용하는 셈입니다. 당도도 높아지고 또 이제 그 과일도 크고 또 이 곡식이 그 전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축산 분뇨 자원화 기술 개발은 더욱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여러분, 저 돼지 분뇨가요, 농사 짓는 벼농사나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고기보다도 훨씬 소중한 겁니다. 맞죠? 저기다가 살균 소독제를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서 저 좋은 곳에다가 살균 소독제를 퍼보니 발효균은 죽고 부패균은 증가해서 악취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저걸 쓸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줘서 정화하도록 합니다. 정화가 잘 안 되니까 몰래 버려서 결국 이 하천이 오염되고 척조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돼지똥을 전부 토양에 집어넣도록 소똥, 닭똥을, 사람똥을 전부 토양에 집어넣으면 적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너무 간단한데 자기 아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도록 얘기해도 안 알아들으니, 자, 제가 이제 그 소농장, 닭농장, 돼지농장을 수천 개 농장에다가 이걸 공급해서 정말 수천만 마리 돼지, 소, 닭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 확인한 다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충북 청원, 여기 현도면에 제가, 여러분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식품 공장을 제가 졌습니다. 져서 정말 식품 산업의 신화총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이 제품은 유산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백질 하나 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눈은 뭘 하죠? 눈은 보는 겁니다. 그죠? 뇌는 뭐 하는 거죠? 관절은 뭐 하는 겁니까? 다 하늘이 다르듯이 원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편식해서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인체가 필요한 모든 영양, 뇌세포, 간세포, 눈세포, 관절세포, 이 뼈세포, 오장육부가 필요한, 췌장이 필요한 영양소, 이런 걸 전부 모아서 거기 17가지 껍데기 삐기지 않은 17가지 공유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뇌세포에 좋은 한약재, 각종 한약재 한 70여 종을, 이 장이 발효기관인데 장이 해야 될 일을 효소 공장, 발효 공장에서 이거를 효소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먹으면 가령 뇌세포가 건강하지 못했다. 그럼 뇌세포가 필요한 효소를 부패되지 않고 바로 보고 흡수가 되니까 뇌가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눈도 마찬가지죠. 제가 안경을 썼다가 안경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완전히 효소화해서 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저 공장이 있는 돈 다 합하고 44억을 융자를 받아서 했는데, 공장을 짓고 나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카탈로그를 만들었더니 그 카탈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식품 장사들이 와서 보고 당장 끌려가서 영창 간다는 거야. 과태료로 고발당해서 식품으로 100명이 먹어서 100명이 치료돼도 어떤 말도 못하는 것이 식품인데 당신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그 식품을 제가 수없이 망한 경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질 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짓도록 가만두겠습니까? 6번이나 망한 경력이 있는데요. 정말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공장을 졌는데 이제 식품의 효과를 광고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규제가 있어요. 병원 불치병도 말 못하게 하는 법이 바로 식품위생법 12조 2항 또 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 1항입니다. 저거 때문에 어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인하는 말까지 다 고발합니다. 그것도 식약처가 합니다.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식약처가 앞장서서 저 권력을 가졌거든요. 고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응급환자, 수술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는 이 기재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토피 3세 미만 영유아가요 장염 걸리면 100% 죽습니다. 애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 병아리, 강아지, 돼지 새끼, 어린 것들은 장염 걸리면 100% 죽습니다. 근데 내가 개발한 슈퍼유산균 사람인 경우 3g만 먹이면 그날 밤에 치료됩니다. 송아지는 5g만 먹이면 그날 밤에 죽을 놈이 살아납니다. 죽는 애를 보고도 말을 못합니다. 또 9세 미만 어린이 30%가 아토피로 밤새 피부를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도 많은 어린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까지 속이 탑니다. 그거 2달이면 늦어도 3개월이면 완치됩니다. 완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서 여러분 당뇨, 비만 무조건 100% 완치됩니다. 이런 식품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식습관만 고치면 장에서 발효되기만 하면 내가 먹은 음식이 면역력을 올려서 치료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면 아토피 환자 없어지는데 정부가 옛날에 북한 무슨 얘기하면 잡아가던 그런 식으로 의료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앓고 있는 겁니다. 3세 미만 어린이가 누가 죽게 만들고 아토피 어린이를 누가 학대하는 겁니까?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어린이 학대합니다 지금. 이게 학대하는 나라예요. 여러분도 당뇨에 앓고 있다면 지금 약봉지를 휴대하고 있다면 정보를 몰라서 병원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은 나밖에 치료 못합니다. 그 치료 정보를 몰라서 지금 저 규제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되니까 저 규제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이제 폐업할 수는 없고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뭐냐. 야 이걸 한의원과 약국이나 병원에 납품하자.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품을 팔아야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또 44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얻었는데 그 융자도 이자도 갚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품 파는 방향을 이제 이쪽에다 공급하다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나오는 한의사협회에서 나오는 한의사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면 광고를 해서 우리 공장과 서울역 대합실 KTX 3층에 강의실이 많습니다. 거기를 강의 장소로 해가지고 한의사를 불러 모아고 또 서초구라든지 이 구에 약사회 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회관을 찾아가서 제가 이제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한테 강의를 하고 이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의대에서 교육하지 않는 생명의 섭리. 장은 60쪽의 세포의 식당이다. 발해와 부패, 악취의 유해성, 질병은 만종이지만 원인은 오직 하나, 면역력이 약하다. 면역력을 높이면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없다. SAP 효소식품, 내가 만든 식품은 약이 아닌데 왜 10,000명 가지 질병이 치료되는가? 정말 약이 아니거든요.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치료되는 게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설명했죠. 내가 먹은 음식이 장에서 효소가 되면 저 세포가 건강하고 부패가 되어서 암모니아, 항화수 이것이 들어가면 병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저 세포 하나도 우리 인체와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산소를 흡수하고 영양을 흡수하고 그 효소를 먹고 똥을 만들면 똥을 청소하는 청소기관도 있고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저 생명체가 반드시 뭐를 먹게 됩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천연영양소만 쟤들이 먹게 돼 있어요. 장내 발효균이 불이한 거, 또 외부에서 분해된 효소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음식에다가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를 국민 1인당 연간 24.69kg를 먹도록 지금 혼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이 만병이 늘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단명한 이유는 영양실조에다가 너무 많은 노동을 해서 그래서 빨리 늙고 빨리 죽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잘못된 이 식품, 정말 불량식품 중에 불량식품이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 육류가공식품이 얼마나 많은 방부제, 이런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까? 많이 썩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육류가공식품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한 거, 그 뉴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딴 뉴스는 잊어먹어도 그런 뉴스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육류가공식품 드시면 아, 이거 내가 암을 걸고 싶어서 먹는 거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인체는 천족의 숙주다. 예, 요거 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책을 통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이걸 먹어서 병원 임상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은 무서운 게 절대 아니에요, 병이. 암이 무서운 게 뭐냐? 전입니다. 메타스타즈 스피드. 그러니까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죠? 요 메타스타즈, 전이를 적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효소 테라피입니다. 아셨죠? 효소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냐? CD44가 확 감소가 돼요. 그런데 SAP 우리 한국 효소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암 전이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경감이 되고 환자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특히 자궁 쪽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여자들이. 산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피가 흘러요. 그런데 이 효소를 쓰게 되면은 다시 건조했던 것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거죠. 제가 SAP를 써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속도가 지금 일본 효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본 효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요. 37년간 담배를 피고 52세 된 여자인데, 예, 이게 커피 3이면은 상당히 4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형 선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지금 3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다량의 지금 효소를 SAP 다량 효소를 지금 복용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길 거리도 못 걷고 계단은 아예 뭐 걸을 수가 없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아주 그냥 거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도 숨 차는 것이 훨씬 덜하고 뭐 평지는 뭐 훨씬 뭐 잘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확실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것은. 예, 65세 난 유방암 환자입니다. 2011년에 2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예, 항암 치료를 받고 케모테라피나 방사선 치료를 다 하고 났더니 완전 토하고 설사하고 막 두통 증세에다가 막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있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어요. 예, 그래서 SAP 박세준, SAP 한국 효소 테라피를 인텐시브로 상당히 이렇게 아주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한 달 정도 이내에 벌써 소화 장 문제, 토하는 거, 설사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설사 문제는 뭐 불과 한 2, 3일 만에 멈췄고요. 점점 호전되는 사례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뭐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넥스트 파트. 45세 난 시청 공무원입니다. 히리치라고 하는 여자 환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간암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2012년에 SJP 이거 한국 효소를 매일 2번씩 해가지고 침 치료와 같이 치료해서 6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하고 이제 여자 박사인데 55세인데 지금 일림프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효소를 우리가 쓰고 나서는 이것이 많이 반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맨스가 월경이 지금 7년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7년 전에 맨스가 끊어졌었는데 이 작용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맨스가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얼굴이 훨씬 쭈글쭈글했던 얼굴이
한 60대 중반 후반 보였던 얼굴이 한 10년 이상 젊게 보이는 얼굴로 변하더니 맨스가 다시 터지게 돼가지고 이것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를 갔다 오면요, 유럽 사람들이 만성 설사에 막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엔자임을 가지고 그 SAP나 그 효소를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와서 감염이 된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감염된 그런 만성 설사나 장염의 문제가 안 되는 것들, 트립토판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효소를 썼더니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다. 자, 이건 이제 한국병원 임상 발표입니다.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뭐 대학병원 삼성으로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 정말 그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서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아토피는 뭐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12월에 서울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신문에 이제 자꾸 내시니까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오셨어요. 폐암. 근데 폐암이 뭐 진행된 건 아니고 이제 1기 정도인데 오른쪽 우측 폐에 한 동전만한 한 500원짜리 정도만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냥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이제 그런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바로 수술하자 그랬죠, 의사가. 근데 이분이 80세인데 자기는 그런 치료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4개월 됐으니까 뭐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의사가 딱 사진을 띄우는 순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의사로서는. 이 여자애는 4세 여자아이입니다. 4세.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물론 스테로이드 계속 썼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자꾸 쓰게 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산균을 먹입니다. 일단 먹이면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멸치를 함께 하면서 빨리 좋아지는 거죠. 이게 45일째입니다. 지금 흉터만 남았죠. 2개월 됐을 때인데 2개월 됐을 때 엄마가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유산균 사러 왔죠. 깨끗하죠, 완전히. 유산균만 먹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 이거 발표하는 건데 건선이라는 질병입니다. 건선. 이제 건선이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그냥 살만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근데 2, 3년 전에 이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2,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하여튼 그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어요. 뭐 일단 이런 상태고 등을 보시면 등도 이렇습니다. 얼굴까지 이분은 제가 본 가장 심한 케이스인데 온몸이 이러세요. 온몸. 팔, 다리. 근데 이분이 정말 괴로운 건 또 뭐냐면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자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일을 하려면 억지로도 자야 되니까. 모든 환자를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체온 관리해주고 소금 먹게 하고 전 아주 단순하게 치료합니다. 아까 이제 이 장애독 면역 치료를 하는 게 유산균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먹고 2, 3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번인가 3번 오신 다음부터 수면제를 끊었어요. 일단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려운 게 가라앉았어요. 이분이 26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6일 만에 상당히 좋아졌죠. 등이 이랬었는데 26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26일 만에 거의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팔도 지금 보면 굉장히 옅어지셨죠.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조금 같은 부위라도 한 곳은 악화, 호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산균과 장내 미생물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미생물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관리 이런 걸 했더니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35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68에 91kg예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죠. 10일 만에 했습니다. 10일. 했더니 이분이 10일 만에 6.7kg가 빠졌는데 집중적으로 배가 빠졌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점에서 요 끝까지 거리가 되게 짧아졌잖아요, 이렇게. 50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이 175에 109kg예요, 109kg.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 너무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다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보통 42야, 45 미만인데
177에 216이에요. 거의 간염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또 중성지방이 429예요.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치료는 똑같아요. 유산균 드시면서 열 치료하면서 이제 소금 먹고 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주 보기 좋고 주변 사람들 다 놀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달 후에 체중이 5.4kg가 빠졌어요. 근데 체지방이 얼마 빠졌어요? 7.3kg. 내장지방이요. 아까 14였는데 12로 떨어졌습니다. 12. 내장지방 빼긴 진짜 힘든 거거든요. 12로 떨어지고 중요한 게요. 이게 그저께 제가 확인한 수치인데 간 수치가요. 177에서 64, 216에서 118로 떨어졌어요. 무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지방 429에서 223, 한 달 만에. 사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라고. 몸이 잘 돌아가면요. 쓸데없는 균들이 안 산다니까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저는 해병대 37기 간부부생으로 1967년 3월 달에 파병을 했습니다. 청년부대에. 그 당시 호위한 27중대 2소대장을 1년간을 했습니다. 정글에 밀림이 쫙 있는데 어느 날 비행기가 쫙 가더니 며칠 지나니까 낙엽이 싹 떨어져요. 그런데 대원들이 그거를 막 발라요. 야, 니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바르면 한 달간 모기가 안 되든답니다. 모기가 월남 모기는 조그맣고 굉장히 독해요. 그 고엽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바르고 지나다가 한 10년간은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해도 아무런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몸에 이상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건선, 심상성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피고름이 나오면 막 피부가 쪼여들고 그러면 그 고통 이루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한두 가지라 해야지 견디지 죽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당시에.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구입을 해갖고 그러니까 재작년 5월부터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먹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둘 변화가 오는데 첫째 어떻게 된 게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하라고라는 걸 안 했습니다. 어느새 이게 싹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70kg 적게 나갈 땐 68kg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재보니까 61.5kg 나가요. 저는 SJP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열심히 먹으면 한 30년 더 못 살겠어요. 제가 한 70인데. 예, 나의 자연 친력, 나의 면역력은 종합병원 1000만 개보다도 위대한 거다. 아셨죠?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이제 실감 나십니까? 제가 의사를 강의할 때 반드시 이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탈모 하나도 치료하지 못한다. 맞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자연 치유 능력, 면역력을 높여주는 도미가 되면 불치병은 없다. 오직 응급 환자와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치료한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 다음 또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제품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음료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다 효소가 되어 있지만 효소 1g에 수천에서 수억 마리 균이 들었어요. 슈퍼유산균이. 얘가 농농균, 피부를 고름을 만드는 균, 또 염증을 만드는 균에 얘가 천적입니다. 천적. 그러니까 잇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잇몸이 아프면, 피부가 아프면
여러분 씹어 발라보세요. 손을 벽거나 또 화상으로 골맞거나 발가락에 무좀으로 갈라졌거나 또 귀에 고름이 나서 중이염이 걸렸거나 여성들 생리기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걸 씹어서 발라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마치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잡힙니다. 항생제는 쓰면 나를 보호해주는 균은 죽고 유해균은 슈퍼박테리아가 돼서 지금 항생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빨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잇몸 염증이 생겼어요. 요걸 씹어서 잇몸에 붙여놓으면 하룻밤만 붙여놓으면 염증이 싹 사라집니다. 보통 많이 흔들리지 않은 이는 15일 정도면 고정됩니다. 많이 흔들리는 거는 이미 썩은 거는 도리가 없지만 회복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위염이 생겼다, 식도염이 생겼다, 치질이 생겼다 먹으면 되겠죠? 이런 효과를 보고 이것이 수년 전에 나온 건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행복시대를 공약했습니다. 후보 때. 국민의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입니까? 건강이 행복입니까?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세계 최고의 질병공화국입니다. 어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다. 그렇게 봐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박근혜를 도와야겠구나. 이래서 바로 의료보험 3분의 1만 납부해도 남는 정책 제안 책을 써서 대선 후보 캠프에 무조건 이걸 뿌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취임한 3월 달에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여기다가 박근혜 정부에 드리는 국민행복시대 정책 제안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이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면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8군데 냈는데 누구 하나 반응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허당이 됐는데 2014년 3월 달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선언했어요. 그 뉴스를 보고 또 여자 대통령이니까 깔보고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박근혜를 돕는다는 생각에 제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병원 파업 이때 국민의 행복시대 저의 기회다. 절대 의사들하고 합의하지 말고 치료해주는 정책보다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그러면 의료보험 당장 3분의 1만 걷어도 남는다. 그리고 병원 가면 작은 병이 큰 병 된다. 걸어서 입원해서 시체로 퇴원한다. 이걸 신문 광고로 양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전면 광고가 너무 비싸서 단면 전면 광고로 매일같이 광고를 했습니다. 구제역 올 때는 구제역 해결 방법, AI, 조리독 가면 조리독 해결 방법. 이거 신문 광고를 제가 135번을 냈습니다. 전면 광고를. 그 광고를 보고 2014년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방문을 해가지고 영국 여왕이 만찬을 차렸는데도 만찬 차려 먹지 못하고 돌아온 거 여러분 아시죠? 오셔서 병원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신문 광고를 보고 주치의를 보내서 본인이 죽겠으니까 온 겁니다. 보낸 거예요. 원래 지병이 뭐였냐면 식도염에 위염에 만성소화불량 환자입니다. 주치의가 와서 이걸 극비로 해달라. 그래서 이걸 주면서 일주일이면 좋아질 테니까 가서 많이 먹어보라고 하라고 제가 잘 해줬습니다. 액상하고 음료하고를 잘 줘서 일주일 만에 와서 참 효과가 좋다. 또 다시 왔어요, 주치의가. 그때 2달쯤 이렇게 드시고 완치됐을 때 내가 뭘 보냈냐면 아까 여러분 여기 체험 사례에서 고엽제 환자 보셨죠? 이거를 주면서 아버지 대통령이 젊은이들을 월남 보내서 지금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딸 대통령이 이를 치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걸 보고 겨우 하는 말이 야, 이런 것도 치료되냐? 그걸 끝입니다. 좌우지간 대통령이 치료되고도 그 좋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교육보다도 건강교육은 수천 배, 수만 배 중요하다. 영어를 몰라도 살지만 병들면 안 되니 교육을 시켜라. 이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교육, 이거 유치원생도 들으면 다 합니다. 맞죠? 이거 노인정까지 교육하면
정말 의료보험 우리가 3분의 1만 내도 독일처럼 환자 분담금을 병원에서 내지 않는 의료 선진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만이나 당뇨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식습관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위축되는 독소, 인스턴트 식품, 약물, 화음, 흡연 절대 금해달라. 두 번째는 장내 생태 관리입니다. 장 관리, 장 건강이죠.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라. 왜? 모유 먹다가 이유식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유를 대체해서 꼭 유산균을 습관화해서 드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곡밥, 오색채소, 오색열매를 꼭꼭 씹어라. 40번, 50번 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밥 따로, 반찬 따로 씹어 먹으면 절반만 먹어도 포만감이 옵니다. 그 포만감은 60쪽의 세포가 이제 배부르니 그만 드세요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허겁지겁 드시고 물 말아 먹고 이렇게 포만감은 위가 차서 배가 부르다는 소식인데, 그거는 당뇨, 고지혈증, 또 치매, 암,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포만감이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을 하루 2.5리터 꼭 먹고, 염분을 가능하면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염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체가 필요한 미네랄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몸에 넘치는 염분은 소변이나 땀으로 다 배출됩니다. 부족한 건 채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꼭 0.9%가 유지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는 링게르가 바로 식염수입니다. 주사를 놓으면서 이분은 못 먹게 하는 것이 의사니까 의사 말 절대 들으면 사망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꾸준한 운동, 예, 이 운동을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회춘사례인데요. 보세요. 2001년 대통령 선할 때 얼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저짝 얼굴과 지금 내 얼굴하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회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69세까지 산다고 이 책에 써놨는데요. 예, 제가 169세 늙지 않고 요대로 간다는 거 여러분도 다 같이 살면서 지켜봐 주세요. 자, 노화의 원인과 회춘 방법, 이거는 이 지구상의 어느 의대를 가도 어느 의사 1000만 명을 만나도 이 강의 못 듣습니다. 이 융모인데요. 융모. 저 융모가 저렇게 융털로 해가지고 길이는 1mm인데 저걸 펼쳤더니 400입방메타라는 거예요. 저 속에 균이 그 학설에 따라 다른데 500조마리, 100조마리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저 속에 발효균이 많으면 내가 먹은 음식이 발효가 되고 부패균이면 부패가 되는 거죠. 근데 저거 나이가 들면 저 속에 이런 치석과 같은 노폐물이 낍니다. 그러면 세균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세균이 살 집에 노폐물이 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장내 일꾼이 없는 거예요. 효소를 만드는 일꾼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치아는 닦아서 청소가 되잖아요. 근데 육모 청소하는 방법 없잖아요. 그죠? 이걸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그 천요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요초가 들어간 것은 찐득찐득해서 씹으면 끔처럼 붙습니다. 이 몸에. 취침하기 전에 이를 닦으시고 저거를 씹어서 이 몸에 붙여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아침에 아주 개운합니다. 만약에 칫솔이 없을 때 저거를 씹어서 이 몸에 붙여놔도 칫솔을 한 것처럼 개운합니다. 15일이나 한 달 정도 하면 치과에서 스캐닝 한 것처럼 깔끔해집니다. 전부 다 분해가 돼요. 돼지동당도 이걸 뿌리면 이 치석과 같은 돼지똥의 그 똥딱지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 한 마리도 깨지지 않는데 이걸 갖다 뿌려놓으면 전부 다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저녁에 30g, 50g 이게 발효밥이거든요. 발효밥. 이건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밥처럼 드셔보세요. 2달만 먹으면 이제 밥을 절반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고 체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회춘합니다. 나이가 들면 추위도 많이 타잖아요. 왜? 장내 일꾼이 없으니까. 효소가 체온을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돼주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조금만 추워도 덜덜 떠는 거거든요. 이 자연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정말 부작용이 없고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화장실에서 반드시 장내 환경을 점검해라. 장내 환경이 장애 환경보다는 수천 배 중요하다. 악취가 나는 굴뚝 환경에 살아도 장내 환경이 설악산같이 깨끗하면 장수한다는 거 아시고, 아무리 설악산에 살아도 똥이 냄새가 펄펄 나면
장내 환경은 굴뚝 환경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고 장을 검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썩었으면 썩지 않도록 유산균을 더 먹어주고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시면 여러분은 169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200살까지도 충분히 청춘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